여러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17살 한국 소녀. 수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의 삶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지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50평 아파트에서 살았던 수진의 가족은 그야말로 부유층이었죠. 아버지 박준호 씨는 직원 200명을 거느린 대형 건설회사 국미건설의 대표였고, 어머니 김미영 씨는 유명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수지는 대치동 프리미엄 학원가에서 수학, 영어, 피아노를 배우며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수지의 재능은 남달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과정을 선행학습했고, 중학교 2학년에는 고등학교 수학을 마스터했죠.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3년 연속 금상을 받았고, 심지어 대학 수학과 교수들도 수지의 수학적 직감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수지는 미래의 수학자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미건설이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로 회사는 하루아침에 700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술을 마시며 내가 직원들과 가족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자책하셨죠. 그리고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 외곽에 있는 월세 1200달러짜리 투룸 아파트에서 수진의 가족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4시간 쉴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시간당 15달러를 받고 계셨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업 계획을 발표하던 그분이 이제는 추운 새벽에 낯선 사람들의 차에 기름을 넣어주며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운타운 LA의 고층 빌딩에서 사무실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그 섬세한 손으로 이제는 변기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지 앞에서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새벽에 몰래 우시는 소리를 수지는 들었습니다. 수지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학교에서의 수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웨스트우드 고등학교는 부유한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학교였는데 수지는 그곳에서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 사이에서 월마트에서 산 옷을 입은 수지는 눈에 띄게 초라했죠. 특히 브리트니 윌슨이라는 아이가 수지를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브리트니는 아버지가 할리우드 프로듀서인 전형적인 부유층 자녀였는데 수지를 볼 때마다 저기 또 가난한 아시아 애가 간다라고 친구들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수지, 너 어제 같은 옷 또 입었네. 브리트니가 마이클과 함께 수지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다른 옷이 없구나. 우리 엄마가 쓰던 옷 좀 줄까? 마이클이 킥킥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브리트니,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가난한 건 죄가 아니잖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 한국에서의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무엇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수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일한 친구 에밀리 화이트만이 수지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중산층 가정의 아이였지만 정의감이 강해서 브리트니의 괴롭힘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거 알아. 에밀리가 수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보여, 수지야. 브리트니 같은 애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에밀리.
난 정말 괜찮아.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사실 수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지는 수학 천재로 불렸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수지는 그런 자신의 재능조차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혹시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수학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교시 AP 미적분학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에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브리트니도 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비싼 개인 교사를 붙여줘서 겨우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더니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45세의 로버트 밀러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20년 넘게 수학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지만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편견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요즘 아시아 학생들이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죠. 자, 여러분. 밀러 선생님이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과연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24명의 학생들이 모두 밀러 선생님의 의도를 눈치챘거든요. 에밀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봤고 제이슨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반면 브리트니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죠. 이거 재미있겠는데. 브리트니가 마이클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저 조용한 아시아의 실력을 볼 수 있겠네. 밀러 선생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서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서 변곡점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곡률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AP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고난도 문제였죠. 학생들이 칠판을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브리트니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대학에서나 배우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마이클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밀러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고 수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수지 학생,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수학을 잘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나? 교실 안에 모든 시선이 수지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도발이었거든요. 더욱 화가 났던 것은 밀러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나? 아니면 너희 가족처럼 가난한 이민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런 고급 수학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 말에 교실 안에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이슨은 눈살을 찌푸렸고 에밀리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항의할 것 같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브리트니와 마이클은 오히려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선생님이 완전 직설적이네. 브리트니가 마이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하지. 쟤네 가족 진짜 가난하잖아. 제 아빠 주유소에서 일한다면서? 선생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에밀리가 참지 못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 친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해요. 조용히 해, 화이트 양. 밀러 선생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방양과 나 사이의 문제다. 아시아 학생들이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뿐이니까. 그러고는 다시 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나, 박수지? 아니면 역시 아시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라는 게
과장된 소문에 불과했던 건가? 실제로는 미국 학생들보다 못하는 거 아닌가? 브리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네. 아시아 애들이 수학 잘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 수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년 동안 조용히 지내왔던 습관 때문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 안의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던 집의 아버지 서재에서 함께 수학 문제를 풀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수지야, 수학은 언어가 아니라 진리란다. 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아. 그래서 수학은 모든 사람을 연결해주는 공통된 언어지. 가난하든 부자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때 수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마스터했고 2학년 때는 대학교 1학년 과정까지 섭렵했었죠.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그 환한 미소를 수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네. 정말 자랑스럽다, 수지야. 아버지가 상장을 받아든 수지를 안으며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지는 칠판 위의 문제를 보면서도 도저히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수지, 괜찮아?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역시 소문만 무성했나 봐. 뒷자리에 앉은 데이비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애들이 수학 잘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나? 사라가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습니다. 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현실은 현실이니까. 또 다른 학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브리트니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걔네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야. 진짜 천재는 아니라고. 마이클에게 속삭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제이스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동부 주장답게 공정함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다니.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고 신비로운 아시아 학생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수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감 넘치게 수학 문제를 풀던 자신과 지금 위축되어 앉아있는 자신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밀러 선생님은 승리자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소문과 현실은 다른 법이지. 아시아 학생들도 결국 평범한 학생일 뿐이야. 그럼 다른 학생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 순간 수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려 퍼졌거든요. 수지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단다. 진정한 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법이야.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수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구멍이 마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펜을 꽉 쥐고 있었고 펜 끝에서는 파란 잉크가 노트 위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움츠러들어 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고 떨리던 손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밀러 선생님은 여전히 다른 학생을 지목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제이슨이 한번. 잠깐요. 수지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수업 시간에 자발적으로 발언한 적이 거의 없었던 수지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 것이었거든요. 브리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마이클에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제이슨은 흥미롭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지의 눈빛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지가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선생님은 조금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호, 드디어 용기를 냈군. 좋아, 그럼 앞으로 나와서 풀어보게. 하지만 실패해도 창피해하지는 마라. 이 문제는 대학생도 어려워하는 수준이니까. 브리트니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재밌겠다. 저 애가 얼마나 망신을 당할지 보자. 하지만 수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있었고 등이 곧게 펴져 있었죠. 마치 잠들어 있던 여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칠판 앞에 선 수지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1에서 변곡점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곡률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것은 분명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수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풀어왔던 수준이었거든요. 교실 안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브리트니는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해보라지라는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보고 있었고 에밀리는 두 손을 꽉 쥔 채 친구를 응원하고 있었죠. 수지는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공식들이 스스로 정렬되어 나타났죠. 먼저 변곡점을 구하려면 2차 도함수를 구해야 하겠네요. 수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밀러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서서 수지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죠. 수지의 손이 칠판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분필을 움직였죠. f의 도함수 x는 4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 수지는 먼저 1차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이제 2차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수지가 학급 전체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죠. f의 2차 도함수 x는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2. 변곡점은 2차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즉, f의 2차 도함수 x가 0인 점을 찾으면 됩니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2가 0. 1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 1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교실 안의 학생들이 하나둘씩 수지의 풀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트니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이클은 입을 벌린 채 칠판을 쳐다보고 있었죠. 따라서 x가 1에서 변곡점을 가지네요. 수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맞는 건가? 나는 2차 도함수도 구하기 어려운데. 수지는 이제 곡률 반지름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미분기하학 내용이었죠.
곡률 반지름 R은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R은 1 플러스 F의 도함수의 제곱의 2분의 3 제곱을 F의 2차 도함수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 X가 1에서 F의 도함수 1은 4-12 플러스 12-4는 0이고 F의 2차 도함수 1은 12-24 플러스 12는 0이네요. 수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경우에는 3차 도함수를 이용해야 해요. F의 3차 도함수 X는 24x-24. F의 3차 도함수 1은 0. 이것도 0이네요. 그럼 4차 도함수까지 가야겠어요. F의 4차 도함수 X는 24. 밀러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가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은 대학원 수준에 가까웠거든요. 수지는 이제 완전히 몰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수학적 직감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변곡점에서 F의 4차 도함수 X가 0이 아니므로 이는 평범한 변곡점입니다. 곡률 반지름은 무한대가 되겠네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지의 완벽한 풀이에 집중하고 있었죠. 에밀리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이슨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브리트니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마이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죠. 마이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도 모르겠어. 저런 걸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우도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칠판의 다른 쪽에 새로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곡률 카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카파는 F의 2차 도함수의 절대값을 1 플러스 F의 도함수의 제곱의 2분의 3 제곱으로 나눈 것. 그리고 곡률 반지름은 R은 1을 카파로 나눈 것입니다. 수지의 설명은 마치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죠. 수지가 분필을 내려놓자 교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처음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브라보, 수지. 에밀리가 외쳤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뒤돌아서 교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죠.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존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나는 저런 문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천재네.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아? 완전 대박이야. 브리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하지만 밀러 선생님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그는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군. 밀러 선생님이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미리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럼 이번엔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내보겠다. 그는 황급히 칠판의 다른 쪽에 새로운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대학원 수준의 문제였죠. 삼중적분 이 영역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을 d 곱하기 dy 곱하기 d지. 여기서 이는 9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이 4이하와 원뿔 g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상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이것은 삼중적분과 구좌표계를 이용한 문제로 일반적으로 대학교 3학년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이 칠판을 보며 완전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이건 뭐야? 브리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대학에서도 안 배우는 거 아냐? 구좌표계라니.
이런 건 처음 봐. 마이클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야,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안 해도 돼. 하지만 밀러 선생님은 도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겠나? 이번엔 좀 어려울 텐데. 아마 이건 진짜 한국에서도 고등학생은 못 풀걸. 하지만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구자 표계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수지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교실 안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자 표계가 뭐야? 저걸 정말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진짜 대학 수준 아니야. 수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구자 표계에서는 x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g는 로 코사인 파이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코비아는 로의 제곱 사인 파이입니다. 브리트니는 완전히 멍한 표정으로 야코비안이 뭐야? 라고 마이클에게 속삭였지만 마이클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영역을 분석했습니다. 9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이 사이하는 로가 이 이하를 의미하고 원뿔g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상은 로의 제곱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 로의 제곱 사인 파이의 제곱 이상, 즉 코사인 파이의 절대값이 사인 파이의 절대값 이상을 의미해요. 따라서 0이 파이 이하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3파이가 파이 이하입니다. 제이슨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네. 저게 정말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야. 수지의 계산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논리적이고 아름다웠죠. 적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 0부터 2까지 로의 제곱 곱하기 로의 제곱 사인 파이 d로 d파이 d세타 플러스 적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 0부터 2까지 로의 제곱 곱하기 로의 제곱 사인 파이 d로 d파요 d세타는 2 곱하기 적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 0부터 2까지 로의 4제곱 사인 파이 d로 d파이 d세타 대칭성에 의해 교실 안의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브리트니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고 중얼거렸죠. 수지가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2 곱하기 2파이 곱하기 5분의 32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5분의 32 파이 루트 2. 수지가 마지막 답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자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밀러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학생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밀러 선생님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학생이 자신조차 쉽게 풀지 못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것이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무너져가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밀러 선생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분필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풀어보겠습니다. 복소함수론이나 위상수학 문제라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억눌러왔던 자신감이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교실 안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소함수론이 뭐야? 위상수학은 또 뭐고? 저런 게 정말 존재하는 거야? 아니다, 그만. 밀러 선생님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순간 교실 전체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와, 완전 대박이다. 제이슨이 소리쳤습니다. 수지, 정말 대단해.
넌 천재야.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어? 데이비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저게 우리 나이 또래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라가 입을 벌린 채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수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 나한테 수학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너 정말 천재구나. 어떻게 공부했어? 한국에서는 이런 걸 고등학교에서 배워. 너 혹시 대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에밀리는 친구에게 달려가서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수지야. 아니, 사실 너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제이슨도 감탄하며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수지. 나는 내가 그냥 조용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존경스러워. 앞으로 친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브리트니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수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돼. 브리트니가 마이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마이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나 봐. 수지는 교실 앞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자신이 완벽하게 풀어낸 복잡한 수학 문제들이 적혀 있었고, 앞에는 자신을 응원하고 존경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밀러 선생님은 구석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 양. 밀러 선생님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내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수지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동안 제 실력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죄송했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 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 시선은 없었죠. 오직 한 명의 뛰어난 수학자를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브리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수지, 나 정말 미안해. 브리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무시하고. 수지는 브리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브리트니.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친해지는 게 어려웠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봐요. 마이클도 어색하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수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게. 에밀리가 수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수지. 나는 항상 그걸 알고 있었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너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수지는 친구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제이슨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지, 다음 주에 학교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데 참가해 볼 생각 없어. 너라면 분명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수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참가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니, 꼭 참가해야 해.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수학 수업이 끝나고 수지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은 아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수지 주변으로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수지, 내일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먹을래? 사라가 밝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수지, 우리 수학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지 않을래? 아니,
아예 내가 리더를 해줘. 데이비드가 제안했습니다. 수지, 너 혹시 다른 과목도 잘해? 물리나 화학은 어때? 또 다른 학생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관심에 조금 놀랐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네, 좋아요. 함께 공부해봐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에밀리는 수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숨은 카드였구나. 나는 내가 그냥 내성적인 줄만 알았는데.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뀌었어. 미안해, 에밀리. 나도 내가 이럴 수 있을지 몰랐어. 수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수학을 정말 좋아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잖아.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리트니도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지, 나도 너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는 브리트니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브리트니. 우리 모두 친구가 되어봐요.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학년 학생들도 수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기 수지야. 오늘 수학 시간에 완전 대박이었다면서? 정말 어떻게 됐는데? 밀러 선생님이 낸 대학 수준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대.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흥겹게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아파트의 작은 식탁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말이죠. 정말이니 수지야?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시느라 지친 얼굴이었지만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네, 아빠. 오늘 정말 제대로 풀었어요. 한국에서 아빠랑 같이 공부했던 그 방법 그대로요. 삼중적분이랑 구좌표계까지 다 사용했다니까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수지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우리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 있었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도 그동안 너무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수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지야,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내가 가진 실력과 재능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단다. 그게 진짜 재산이야. 아빠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수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이니? 어머니가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에밀리랑 다른 친구들도 생겼어요. 브리트니도 이제는 저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고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동안 딸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지야,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니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가 여기 온 것도 결국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아서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2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이었죠. 창 밖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어려웠지만 수지의 마음에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보자. 수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내 실력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주자.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자. 수지는 펜을 들고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다시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공식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책상 위에는 오늘 학교에서 받은 여러 쪽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처와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들,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참가 신청서까지.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강해진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밀리였죠. 수지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일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수학 스터디 그룹 만들자. 내가 선생님이 되어줘. 수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내일 봐. 몇 주 후 수지는 캘리포니아주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러 명문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MIT, 스탠포드, 하버드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선생님은 수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절대 학생을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수지에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했고 수지도 흔쾌히 받아들였죠. 브리트니는 수지의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지에게서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배웠거든요. 수지의 부모님은 딸을 보며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수지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수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났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실력과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국적도, 경제적 배경도, 언어의 장벽도 진짜 재능을 가린 수는 없다는 것을 수지가 증명해 보인 것이죠. 편견과 차별은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수지와 같은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